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오늘은 좀 편하게, 오늘 하는 거는 막 진도를 막 미친 듯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좀 편하게 듣는 걸로 하죠. 단어 시험 따로 보진 않을게요.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접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만난 거는 내신을 위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어 수업이 보통 수능 수업으로 하나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내신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지는데, 나는 우리 학원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는 수능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학기 중에는 내신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도 내신 대비한 다음에 아마 여름방학에는 다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먼저 이야기합시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능 수업을 좀 진행할 때도 있고 내신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거든요. 좀 차이가 나는데, 수능 수업을 할 때는 1, 2월에 이제 나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능 수업은 일방적으로 내가 해요. 내가 막 진행을 해. 막 혼자 떠들고 막 외워! 풀어봐!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먼저 나가고 뒤따라 오시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해봐. 비슷하게 문제 풀어봐. 따라 해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자 이런 말이야. 이런 내용이 있지? 이런 논리야? 정답이 이거지. 이렇게만 가면 돼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내신의 가장 기본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내가 다 직접 해석해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 내신 대비할 때는 너희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가시고 그에 뒤따라서 내가 갈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너희가 뭘 먼저 하라는 거냐? 그건 잠시 후에.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너희가 먼저 하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혹시 너희가 빼먹은 건 없는지, 혹시 부족한 건 어떤 건지,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가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학교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넘어가시면 저예요.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캐리커처를 하면 좀 잘생겨져야 되는데 다시 이 업체랑 일을 안 하려고. 자, 제 번호예요. 이렇게 번호 저장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온 친구들이 있는데 번호 저장해 주시고, 혹시 물어볼 거나 뭐 수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공부랑 관련해서도 물어볼 게 있으시면 저쪽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태용아, 너 지금 저장하는 거니? 너 이제까지 번호가 없었어? 나 죽었어. 나 죽으냐. 좀 이따 얘기하자. 자, 이렇게 됩니다. 번호 알아두시고요. 이름은 다 알고 왔잖아? 그죠? 가끔 이제 이름 모르고 오는 친구들 있더라고. 제 이름이에요. 네? 이거고요. 밑에 질문은 항상 옳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인원이 뭐 이렇게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잘 생각하세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답변은 당연히 내가 하니까, 너희들 중에서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 옆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될까? 돼요. 어떤 질문이건 괜찮아요. 질문은 항상 옳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막 신나서 막 소리 질러서 수업하고 있는데 저기요 잠깐 몰라. 괜찮아요. 질문해도 돼요. 심지어는 내 수업을 끊어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괜찮아.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내가 하지 않을 말은 뭐냐면 넌 이것도 몰라 이 새끼? 바보야?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야 이건 외웠어야지 이 새끼야. 이런 말은 하겠지. 근데 넌 이것도 몰라 이 바보야?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왜? 학원은 몰라서 오는 곳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채우러 오는 곳이지 완벽한 상태로 확인하러 자랑질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준비하러 오는 곳이니까 수업 중에 모르는 거는 질문하셔도 괜찮다. 첫 번째. 또 한 가지.
아,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질문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 옆에 애도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걔도 몰라. 얘도 모르는데 걔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서 물어봐 주면 옆에 있는 애들이 고마워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질문하시는 게 옳다.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옆에 친구가 질문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씨, 새끼는 뭐 이런 것도 물어봐. 방해되게, 귀찮게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이 수업을 듣지 마세요. 우리 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업하는 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시건방 떨면서 아, 난 저거 아는데 이렇게 깝치다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아는 걸 옆에 친구가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아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들으면서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태도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건 질문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꾸준함이라고 써 있는데요.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막 열정 막 있으면 좋죠. 근데 그보다 꾸준하게.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신은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내신은 너희가 얼마나 영어 실력이 뛰어난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기간 안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분량을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끈덕지게 들러붙었는지, 누가 더 뜨겁게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지, 그거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영어를 무조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가름이 잘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꾸준하게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아마도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면 지금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정보다 조금 안 좋은 마음들이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나냐라고 하면 자동차를 사자마자, 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그때는 오히려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조심하니까. 엄청 조심스럽거든. 그때 막 시속 40km만 달려도 막 그 스피드 레이서 같은 느낌이야. 막 엄청 빠르게 느껴져. 근데 언제 사고가 나냐면 난 운전 좀 하는 것 같은데? 야, 씨, 운전 별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사고 나요. 아시겠죠? 한 달 정도면 너희가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분명 익숙해질 거고, 나 좀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다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꾸준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들 성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nevertheless라는 단어는 뭐냐? 저 단어는 내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냥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 거예요. 지칠 때도 있을 거고요. 어려울 때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견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더 가볼까요? 다음 이야기. 그럼 실제로 경희고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거니까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거는 뭐냐? 잘 봐. 19년도예요. 19년도 평가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는 22년인데 왜 19년도 걸 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19년도 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 20년과 21년도, 20년도, 21년도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해였어요. 나도 경희고 내신 대비를 쭉 해오면서 야, 이거는 좀 그렇다 라고 생각한 해가 20년, 21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날짜도 미뤄지고 난리 버거지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21년도는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19년도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때에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수행평가랑 지필고사의 비율이 달라요. 자, 19년 보면 수행평가가 50이고요. 지필고사가 50이에요. 25, 25 합치면 50이죠.
수행평가랑 지필고사가 5대5였다고요. 1대1의 비율이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로 올해 건 아직 제가 입수를 못했어요. 22년도 건 아직 입수를 못했는데 22년도 게 나오면 제가 다시 분석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참고로 19년도 코로나 이전에 5대5였습니다. 5대5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잘 기억해 우리 남학생들. 지필고사는 죽도록 준비하고 수행평가는 전날 준비하는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맙시다. 알겠죠? 수행평가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비율이 높아요. 오케이? 참고로 알려드리면 20년도 코로나 첫 해, 표현이 좀 이상하다. 코로나 첫 해,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는 최초 문서는 5대5로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수정했어요. 애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비율이 어떻게 됐었냐면 수행평가 3, 지필고사 7, 30대 70으로 조정이 됐어요. 20년도에. 21년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대 6으로 바꿨어요. 올해는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아직 말 없었죠. 특별한 얘기 5대 5래요?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거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예상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너희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모든 점수는 나랑 관련돼요. 너희가 받는 성적이 내 성적이에요. 강사로서의 내 성적이 너희들의 성적이에요. 그냥 나도 만만하게 놀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성적인데. 내가 받는 성적인데. 나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이 있겠지만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너희 학교는 보통 몇 시까지 올려놔라. 업로드해라.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미리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보내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다 첨삭해줘요. 전부 다 고쳐 써주게 해줍니다. 전부 다. 단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새벽 2시쯤 갑자기 카톡이 와요. 나 자려고 누웠는데 카톡이 와. 뭐지? 선생님 저 이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물어보지. 이거 언제까지야? 내일 아침이요. 죽는다. 죽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 미리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해줍니다. 고의적으로라도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번엔 정말 실수였으니 다음에는 일주일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그 친구는 분명히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교육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줘요. 그런 경우는. 다음날 아침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서운하네 어쩌니 하지 마. 진짜로 안 해줘요. 정말이에요. 단 미리 나한테 제출하면 100% 다 해줘요. 미리미리 제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첨삭을 한 2-3번 정도 받으면 문법적인 부분들 체크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미리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다. 날짜 체크하세요. 공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제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저한테 영어로 쓴 것만 보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글로 쓴 거랑 영어로 쓴 거랑 같이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너희가 영어를 써서 보냈어. 파일을 열었어. 분명히 영어로 써 있는데 한글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글자만 영어야. 다 한글 어순이야. 미쳐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글본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원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근데 요 따위로 썼구나. 그리고 고쳐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글본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수행평가 비중 높아요. 태용이 말로는 올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5대5라고 해요. 혹시 아니면 태용이를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참고로 재밌는 거 요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서논수령 없어요. 경희고등학교 시험은 전부 다 서술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선택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문제수는 30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30문제 선. 가장 적을 때 30문제, 좀 많을 때 33문제 이 정도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뒤에 보죠. 요거는 뭐냐? 이거 21년도예요. 참고로 21년도 작년 겁니다. 작년 거를 좀 보여드리면 6대4잖아요. 6대4로. 작년 같은 경우는 6대4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었고요. 수행평가. 선논수령 없어요. 없고 전부 다 에세이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런 날짜 같은 것들 좀 확인하세요. 4월이면은 그 다음 달이에요. 수행평가 바로바로 시작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 날짜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밑에 보시면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하냐.
수행평가 세부 사항들 이렇게 있는데 라이팅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있어요. 요 문서는 제가 올해 공식 문서를 입수하는 대로 제가 출력해서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거듭 말하지만 지필고사만 준비하러 우리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랑 둘 다 잘해야지 점수를 받는 거야. 비중이 1대1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체크하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것도 이제 다 수행평가랑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니까 이건 읽어보세요. 자, 아마 너희가 궁금할 게 이걸 거예요. 여기가 궁금할 건데 잘 봐. 19년도 거 갖고 왔어요. 일부러. 19년도 겁니다. 19년도 거. 거듭 말하지만 코로나 이전 거예요. 코로나 이전 있고 이후가 있어요. 요번에 너희 부교재 선정됐죠? 선정됐잖아요. 몰라요? 풀수록. 맞죠? 빨간색 재. 아니요? 아니, 안 했어요? 수업한 사람? 뭐 있잖아요. 이거 맞죠? 풀수록. 빨간색 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왜 난 어떻게 알아? 이거요. 내일 학교 가면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풀수록이라고 해서 그 모의고사 지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유형별로 모아놓은 책인데 원래 전통적으로 경희고에서 어떤 책을 되게 좋아했냐면 수경출판사에서 나온 자이스토리 그걸 한번 쓴 적이 있었고 마더텅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둘 다 성격이 비슷해요. 모의고사 유형별로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풀수록도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모아져 있는 책이거든요. 이거 역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참고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경희고 1학년 부교재가 뭐였냐면 맞수라는 책이었거든요. 능률에서 나온 맞수라는 책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맞수 독해 유형별 독해 기본을 썼어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았어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엄청 쉬웠어. 2021년에 똑같이 맞수라는 책을 썼고요. 독해책이 너무 쉬웠거든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쉬웠거든요. 그 다음 해에 썼던 책이 작년이죠. 작년에 썼던 책이 맞수 문법어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문법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막 그 옆에 조그맣게 나오는 글씨들 있잖아. 거기서도 막 문제 내고 해가지고 조금 까다롭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교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쉽고 시험 범위라고 해봐야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20개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시험 문제가 너무 쉽고 하니까 뭐 그냥 다 외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통할 정도로 그게 저번보다 통할 정도로 문제가 간단했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부교재가 뭐였냐? 자이스토리였어요. 자이스토리 그리고 리딩 파워 완성 교내 유인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거는 2학기 중간고사라서 이렇게 됐었는데 1학기 때는 교과서가 들어갔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자이스토리가 사용됐었어요. 지문수 뭘까요? 52개, 리딩 파워 47개, 교내 유인물 팝송 2개 이렇게 들어가면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경희고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이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했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적었던 거야. 작년과 재작년이. 근데 올해부터는 전면 등교를 할 거고 뭐 포스트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 이거 전면 등교를 할 거고 진도를 제대로 나갈 거고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교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교재를 보면 이게 자이스토리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럼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범위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험 범위 많습니다. 오케이? 혹시라도 너희들 선배들 중에 뭐 한두 살 선배들 중에 야, 이거 되게 쉬워 1학년 때 믿지 마세요. 오케이? 그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오케이? 제대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문 되게 많죠? 100개예요, 100개. 참고로 내신 대비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지문이 100개가 되건 200개가 되건 200개가 된 적은 없어요. 100개 조금 넘을 때가 있는데 100개가 넘더라도 모든 지문은 100% 전부 다 수업을 합니다. 오케이? 어떤 지문은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읽어봐. 이거는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문은 전부 다 같이 해결할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때 36문제였죠. 조금 많았어요. 문제수가 좀 많았습니다. 시험 범위 많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지문이 출처 리딩 파워 10강에 4번, 3번, 1번 쭈루루룩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죠. 오케이? 나도 나름대로 분석을 막 하거든요. 막 분석을 해봤는데 이 나오는 지문의 규칙을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야 이거는 내가 수업을 하면서도 야 이거 지문 좋네, 좋은 지문이네, 어려운 지문이야, 이거 시험에 나오겠지? 안 나와. 어떨 때는 야 이거는 너무 간단하지 않냐? 막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 근데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건 선생님들께서 내고 싶은 문제의 유형이 있는 거고 이걸 먼저 정하시는 것 같아요. 요걸 먼저 정해놓고 요거에 맞춰서 아무 지문이나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신다. 내가 판단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규칙성을 못 찾겠어. 내가 아직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독심술은 못해요. 그래서 규칙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모든 지문을 전부 다 다뤄야 된다. 전부 다 다루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린 모든 지문을 다 다룰 겁니다. 심지어는 팝송 지문도, 이 팝송 문제도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때 그 있잖아요. 그 라이온킹, 하쿠마 마타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왔었어요. 팝송을 하나씩 집어넣으셨으니까 그거는 이번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실지.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처해 드릴게요. 이렇게 문제 출제됩니다.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생각보다 아주 높진 않아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면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떨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쉬울 수 있다. 전부 다 수능 유형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히나 너희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냐면 보이세요? 단어를 엄청 강조하세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어 시험은 우리가 내신 대비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꼼꼼하게 계속해서 시험 보고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 보고 테스트 보고 재시험 보고 못하면 또 남고 이런 거 할 겁니다. 오케이? 어휘를 좀 많이 강조하신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작년 거. 작년 시험지 분석한 겁니다. 작년 거. 작년 걸 분석해 보면 야, 이 봐봐. 교과서 2가. 맞수 1에서 4강. 참고로 한 강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문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문 16개인 거예요. 16개. 위에선 100개였는데 16개예요. 오케이? 요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알겠죠? 오케이? 왜 그러냐? 이런 게 있어요. 요건 이제 경희고를 오래 내신 대비하고 오랫동안 경희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 대학생, 형 대학교 1학년 있잖아요. 요번에 수능 치른 아이들, 요번에 수능 치르고 얼마 전에 입학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년이에요. 이해돼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년도라고요. 요번에 너희 학교 성적 나쁘지 않은 거 알죠? 입시 결과 나쁘지 않아요. 입시 결과 꽤 괜찮은 편이에요. 학교들 잘 갔어요. 1학년 때부터 개고생하면 수능 준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신 준비만 될 뿐 수능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1학년 때부터 지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봐야 그래야 수능 대비도 같이 된다고요.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같이 된다고, 영어는. 그러니까 이게 더 맞아요. 이걸 나만 알까? 아니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지. 나보다 더 잘하시지. 나는 내가 수업한 친구들만 알고 있잖아. 실제로 내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도 대학 되게 잘 갔어요. 이번에. 저기 밖에 붙어 있잖아. 뭐 연대 고대 동시에 붙은 놈들도 있고 막 난리야. 얼마나 멋져. 연대 빨간색이 더 좋은데? 고대? 이런 거야.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고대 뭐 이런 선택하는 거라고. 얼마나 멋있어. 그 친구들이 1학년 때 고생했던 친구들, 나랑 같이 개고생했던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입시 결과가 좋아요. 이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거라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친구들이 결과가 좋다라는 거. 너희들이 아마 이때로 돌아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도 많을 거고 난이도도 높일 거고 공부를 많이 시키시려고 할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19년도 거랑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거야. 자, 이게 다시 또 와서 범위 엄청 조금이에요. 엄청 조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30문제. 꼴랑 30문제. 교과서를 엄청 내요. 왜냐면 아까 교과서 몇 문제 안 나왔던 거 아시죠? 앞에 거 봐봐. 교과서 몇 문제 없어. 교과서 자체가 없었죠. 2학기 중간고사니까. 얘 보세요. 절반 정도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시험지 내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아, 이랬구나. 작년에 이랬구나.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너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건 19년도. 관심을 가지시라. 됐죠? 여기까지가 너희가 접해야 되는, 그리고 너희 선배들이 접했던 시험 문제들에 대한 성격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시험지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실제로 시험지. 요거는 실제로 너희 학교 기출 문제예요. 19년도 거 하나 넣어놨고요. 21년도 거 하나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보세요. 쭉 보시고, 아, 이렇구나. 문제의 성격은. 시험지는 뭐 양식은 안 바뀌니까 요 모양 그대로 너희가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다 풀어보시고, 혹시 나는 답이 궁금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답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요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또 넘겨보세요. 요건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서 21년도 거도 넘어가서 시험지 두 회분이 있으니까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파트 3로 가서 뭔 얘기해야 되냐.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학교가 이렇다. 학교 자체가 이렇다. 우리 학 경희고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렇게 문제 출제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요거는 교과서 1과. 오케이? 교과서 1과입니다. 아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니까 이게 6과인가 7과, 6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내용인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참 특이하게도 문제는 윗글에 밑줄친 A를 영어로 바꾼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 이것은 영작 아닌가? 그죠? 그 영작이죠 이거는. 아까 분명히 서술형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영작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영작스럽지 않아요? 잠깐만. 그럼 영작만 이렇게 있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시면, 자, 분명히 너희 학교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는데 문제를 보니까 대화를 합니다. 석진이랑 지민이랑 휴가랑 선생님께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석진이랑 런닝맨도 좋아하시나 봐. 그래서 얘네들이 대화를 나눠요. 쭉 대화를 나누는데, 잠깐만, 얘를 2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문맥상 얘랑 같다. 이거 지금 뭐예요? 서술형이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는 것을 그냥 이렇게 냈을 뿐이죠. 이해됩니까? 주관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밑에 문제 보세요.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 보니까 이것도 바꾸래. 문장을 또 바꿔봐라. 문장 전환도 있어요. 다른 학교 이거 서술형으로 내는 거죠. 너희 학교는 이렇게 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객관식을 가지고 서술형처럼 내버리니까. 그럼 뭐냐?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너희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 중학교 때 영어를 좀 했어. 나 영어 실력 너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어 좀 잘했어. 그래서 아마 영어 실력이, 영어 점수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 한 2주 정도 막 죽도록 외우고 하면 100점에서 한 95점 사이 나오더라.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공부했겠죠? 한 과당 문법이 2개씩 있으니까 깊숙하게 한 100문제씩 풀어가지고 내신 대비 했겠죠? 100점 나오지 뭐. 80점 못 넘으면 이상한 거지, 사실은. 앵간히 공부 안 하고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근데 고등부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고등부터 어떻게 하냐, 밑으로 길게 깊숙하게 한다기보다는 넓게 가능성을 살펴서 넓게.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없으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저런 걸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넓게 펼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위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로 수업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수업 시간에 자지 마세요. 특히 학교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분명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아, 좀 피곤하고 졸린데 학원 가서 들으면 되지 뭐. 안 돼요. 시험 문제는 내가 출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석을 해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요. 시험 문제를 실제로 출제하시는 것은 선생님이세요. 그러니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학교 수업 필기 정확하게 하세요. 시험 임박하면 내가 필기한 것 좀 갖고 와봐 라고 할 거예요. 각자 필기한 거 검사를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있지만 내가 그걸 보고 아, 선생님께서 이걸 강조하셨네. 어떤 선생님께서는 요걸 강조하셨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기는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마세요. 절대로.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된다. 왜냐면 이런 설명 있잖아. 이런 설명들을 생뚱맞게 그냥 내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학교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야기하시고 당부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 학교 수업을 들으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명하는 거죠. 서술형처럼 설명하는 거였고 영작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와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9번은 문법 여기 영작하는 것만 문제를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한 가지만 계속 떠드니까 졸립죠? 자, 몇 가지를 적어보면서 갑시다, 이제. 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A, B, C, D, E. 여기 A, B, C, D, E까지 있네요. A, B, C, D, E. 이 중에서 이런 표현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 문제로 나왔던 건 아니고 표현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나가서 한 장 뒤로 가볼게요. 뒤에 가서, 여기.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밑에 문제를 보면 뭐 요거를 뭐 바꿔 쓴 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 문법 어떻게 대비할 거냐. 두 번째 독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문법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문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A가 있어요. A 보니까 allow 라고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 보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 앞에 and에다가 세모를 표시하셔야 돼요. and의 세모 표시. 됐죠? 그런 다음에 세모 표시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얘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을 찾으시면 돼요. 에? 뭔 소리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봐봐. 지금 하는 거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걸 왜 하냐면 앞으로 문법을 저렇게 할 거구나. 문법을 해석부터 들이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문제 보기를 보고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업할 때. 아시겠죠? 자, 다시 allow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보기를 보고 원래는 allow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동사?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지만 어떤 보기가 나오건 그 앞에 and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얘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동그라미 1번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설명 조금만 할게요.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다고요. and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불러요. 난 등위 접속사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용어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용어는 암기하시고.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다시 표시해서 얘가 2번이고요. 이 앞에 게 동그라미 1번이어야 돼요. 자,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문제를 푸는 요령은 1번과 2번을 바꿔 끼웠을 때 의미가 통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조금만 설명해 볼게. Tom loves Jane. 탐은 제인을 사랑해요. and 그리고 탐은
loves Mary. 탐은 메리도 사랑해요. 나쁜 놈이죠. 양다리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얘를 보니까 어차피 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우린 이거 수학으로 치환해 볼게. A X 플러스 A Y인 거죠. 맞습니까? 수학적으로 사고해 보면 결국 얘는 A에 X 플러스 Y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맞을까요? 그럼 우리 문장 어떻게 쓸 수 있다? Tom loves Jane and Ma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잠깐만. 어차피 플러스니까 요거를 AX 플러스 AY를 어떻게 쓸까? 얘를 그냥 AY 플러스 AX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죠?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또 묶어볼까요? 얘는 A에 Y 플러스 X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얘랑 얘랑 같은 거네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결국 등 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요 X에 해당하는 녀석과 Y에 해당하는 녀석을 서로 바꿔 썼을 때도 의미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꿔 끼웠을 때도 의미가 통해야 된다.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allow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얘가 동그라미 2번이야. 얘가 동그라미 2번이라면 여기 to hold up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근데 allow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라면 얘가 동그라미 1번 연두색 2번이죠. 얘가 동그라미 2번이 된다라면 planned가 동그라미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1번 여기 2번과 각 1번을 바꿔 꼈을 때 말이 통해야 된다고요. 이게 의미가 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그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 To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두 개의 큰 돌 기둥을 세우자. 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가 허락해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지나가라고. 야, 기둥을 내가 세웠으니까 나 허락 먹고 지나가. 이겁니까? 아니면 그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뭐 하려고? To hold up the bridge's road. 그 다리의 도로를 떠받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느 쪽이 맞습니까? To hold up 그리고 to allow. 얘가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긴 뭐가 있었어야 돼? To hold up. 얘가 동그라미 1번이니까 동그라미 2번이 되기 위해서는 to라는 단어가 있었어야 하는 거죠. 그때 to를 생략을 한 거다. 그러니 밑에 나와 있는 보기 1번은 맞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다. 이 논리 안에서 정답을 찾는 거다. 되셨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D를 보세요. D 보세요. D 문장을 봐봐. D 문장을 보니까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죠. 문장을 분석해보죠. 문장 분석하는 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보세요. Not only did they prove 동사입니다. Their doubters wrong, but they also achieved an accomplishment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동사는 지금 3개, 동사가 3개, 접사가 2개 필요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때. 자, 잘 봐.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왜 이 기호들은 뭡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정삼각형이고, 어떨 때는 역삼각형이고, 이건 뭡니까? 지금은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이건 잠시 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따라 쓰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따라 쓰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나왔죠. 맞니? 잠깐. 근데 얘는 뭐죠? 이상한 애가 튀어나왔어요. 원래 주어 동사여야 되는데 did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어머나, 그럼 여기서 얘가 동사 주어라고 동사 주어라고 하는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애가 나왔죠. 민기,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렇지.
주어 동사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걸 도치라고 부르죠. 도치를 왜 했습니까?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와서. 오케이? 이건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괜찮아. 지금 그냥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와서 도치가 되어 있구나. 됐죠? 또 한 가지. They also achieve an accomplishment that 다음에 동사 나왔죠. 오케이? 뭐?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사 왼쪽에 명사가 비어있다. 명사 하나가 비어있으니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됐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라고요. 되셨죠? 오케이? 문법은 이런 겁니다. 해석을 먼저 들이대진 않을 거예요. 해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문법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 문법성이 먼저. 항상 문법을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석도 할 거고 그 문법에 맞춰서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문법은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 안에서 유형이 나눠질 거거든요. 뭐 동사랑 관련되는 거, 접수랑 관련되는 거, 형용사 부사냐, 비동사냐, 조동사냐, 뭐 이렇게 그리고 대명사 뭐 이런 5개 정도 안에서 전부 다 정해질 거거든요. 그 5가지는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연습을 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죠? 자, 정리. 문법은 해석 위주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문법은 문법성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해 줄 거다. 인데 제가 오늘 수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수업이랑 일요일 수업이죠. 목요일하고 일요일 수업 이렇게 있는데 오늘 수업한 다음에 단톡방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기존에 있던 단톡방은 뭐 이렇게 겨울방학 끝났으니까 새로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희고 1학년 굳이 뭐 나갈 필요는 없고요. 뭐 싫으면 뭐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희고 1학년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질 건데 거기다가 제가 링크 걸어서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거는 미리 보고 오세요. 미리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문법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거는 미리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게 될 채널이에요. 뭐냐면 내신 대비하면서 코로나다 보다 해서 오늘도 한 친구 못 왔는데 두 명이나 못 왔구나.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에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수업하는 거는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충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혹시라도 빠지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하나 올려놓을 거라서 그거는 일요일까지 보고 오세요. 알겠죠? 반드시 겨울방학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한 번은 들어보세요. 오케이?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일요일에 테스트를 먼저 할게요. 그 테스트를 왜냐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영상에 있는 거, 그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제발 그 영상 볼 때 제발 나한테 랩을 시키지 마세요. 야, 3배속은 너무하지 않냐? 이 말이 들려? 1.5배속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2배속, 3배속은 이렇게 들리냐? 이건 너무하잖아. 그죠? 그래서 곧 듣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합시다. 됐죠? 또 한 가지 숙제. 한 가지 숙제 더 있어요. 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법 문제 풀어오세요. 오케이? 기출문법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풀어오세요. 그럼 제가 일요일날 요거 풀이 또 따로 해드릴게요. 이 문제, 여기 있는 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풀어오시면 돼요. 11번, 18번. 네, 여기까지. 18번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몇 문제 안 돼. 됐죠? 자, 그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위에 how to par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봐봐. 문법은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거다. 그런데 문법 말고 또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잖아? 독해는 어떻게 합니까? 독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시험 범위는 내가 직접 해석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내가 수업할 거야. 수업은 할 건데 수업을 들어서 내 머릿속에 뭔가 남을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안 될 거야. 알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내신 대비하면서 너희가 아마 수령하게 될 교재는 5권 정도 될 거예요. 교재를 5권에서 6권 정도, 많으면 6권, 뭐 적어도 5권 정도 수령을 할 거예요. 내신 대비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프린트물 나눠주는 거예요. 그나마 아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프린트물을 나눠주더라도 지금 나눠준 형태로 중철해서 표지 만들어서 껍데기 만들어서 쌓아서 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냥 종이 쪼가리 A4 용지 몇 개 나눠주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어디론가 사라지잖아. 우리 집 어딘가에 블랙홀이 있잖아요. 웜홀이 있어가지고 다 사라져. 분명히 있었는데 책장 뒤에 있어요. 그 어디론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프린트물로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전부 다 교재 형태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로 나눠드릴 테니까 교재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오늘은 공지가 되게 많은데 교재로 나눠드릴 건데 그 교재로 나눠드릴 때 교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따로 너희가 이렇게 돈을 내고 구매를 해요. 이렇게 조교쌤이 교재 선생님께서 교재비 걷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잃어버렸어. 나 교재 잃어버렸는데 어떡해? 또 줘.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아깝잖아. 돈 또 내. 아깝잖아. 근데 나도 이 교재가 어디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에 맞춰서 나도 발주를 하고 업체에서 받는 거야. 내가 이제 만들어서 뽑아서 교재 형태로 오거든요. 그럼 난 그 한 권 때문에 또 주문을 하면 안 갖다 줘요. 그럼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는 잃어버리지 않게 교재 수령하자마자 반드시 이름 쓰시고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독해는 너희가 아까도 말했잖아. 독해는 너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뭘 하라는 거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해는 뭘 하냐? 내가 너희한테 이걸 시킬 거예요. 문장 분석을 하라. 진도 나가기 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분석을 해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문장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 윤호? 내가 합평 안 오네 불렀니? 잠깐만. 아까 썼던 것 같은데? 민찬. 내 아는 애만 부르고 있는 거니? 야, 씨, 대단한 능력인데? 도윤. 도윤아, 질문. 문장 분석을 하려잖아. 그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해? 주어가 중요해? 동사가 중요해? 찍어. 주어. 동사예요? 동사가 중요해요. 모든 문장의 중심은 동사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도윤아, 다시 물어볼게. 동사를 어떻게 찾죠? 한 문장 안에서 동사를 찾고 싶어. 어떻게 찾아요? 주어를 보고. 그럼 주어는 어떻게 찾아? 동사를 보고. 동사는 주어를 보고 주어는 동사를 보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누굴 먼저 찾아야 돼요? 봐봐, 도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찾을 때 최초에 찾는 건 상대성을 가지고 찾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기준점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기준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동사를 찾아야 동사를 찾고 그 옆에 주어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동사를 찾은 적도 없는데
주어를 찾은 적도 없는데 주어 옆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율, 동사 어떻게 찾아요? 문장에서 동사를 어떻게 찾아? 딱 보면 알아? 아, 대답하기 싫어? 아, 내가 싫어? 그럼 안 되는데? 봐봐. 진혁이. 동사 어떻게 찾아요? 먼저 응. 동사로 예상되는 거를 본 다음에 해석해서 확인을.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모르면 어떡하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 동사로 예상된다? 뭘 보고? 아, 감으로. 너 원어민이니? 그게 좀 어렵죠. 그죠? 최초에, 아, 얘가 동사일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그죠? 오케이. 영우. 안 왔니? 도현. 도현. 어떻게 알아요? 동사를 어떻게 찾죠?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 아까 이런 말 했었잖아요. 문법은 해석을 위주로 가진 않는다. 그죠? 항상 이제 문법적인 거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해석보다는 다른 게 더 필요하겠죠. 똥우. 동사 어떻게 찾아? 그렇죠. 동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시제예요. 시제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게 동사예요. 어떤 단어 뒤에 s나 es가 붙거나 뒤에 d나 ed가 붙거나 그 앞에 조동사가 붙거나 오케이? 이러면 동사예요. 시제를 담당하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성, 동사를 찾았어요? 동사의 왼쪽에 누가 나옵니까? 주어. 그래서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항상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동사를 먼저. 잠깐만. 그런데 우리 이런 게 있죠. 주어랑 동사 내가 찾았어. 주어랑 동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돼요? 수. 그렇지. 이 둘 사이에 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그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너 주어 맞구나. 이렇게요. 또 하나 뭐가 일치해야 돼요? 해. 그렇지. 그래. 1, 2월에 놀기만 한 건 아니잖아. 자, 수와 태 이게 일치해야 돼요. 수와 태가 일치해야 된다. 됐죠? 그럼 주어랑 동사 찾았어요. 주어 동사 찾았는데 내가 찾다 보니까 주어 동사가 여러 개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한서, 주어 동사 여러 개야.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린 접속사라는 녀석이 필요해요.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공식. 주어 동사랑 접속사 여기 사이에서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어떤 거? 영어의 한 문장 속에 주어랑 동사의 개수는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 공식은 모든 문장에 적용돼요. 그러니 내가 문장 분석을 해오세요 라고 하면 진혁아 이름을 잘못해서 도현 멍 때리지 말고 알겠지? 멍 때리면 내가 널 때릴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 공식은 절대적인 공식이니까 내가 문장 분석을 해오세요 라고 하면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 공식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접속사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건 암기. 요 접속사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기해라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그 위에 how to parse 부분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필기하시면 돼요. 그 필기하라고 박스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네, 맞아요. 거기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접속사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영어 수업하면서 외워! 라고 하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꼭 외우세요. 접속사는 반드시 꼭 필히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이름이 뭐지? 다시? 임준형. 준형. 어? 내가 추석 불렀니? 네. 야, 나 아까 추석 체크한 거 어딨어? 준형이, 여기 어딘가에 워몰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였지? 임준형? 네. 중학교 어디 나왔니? 동대구죠. 동대구죠? 그럼 나중에 뭐 할 거야? 아직? 아니, 내가 왜 특별히 준영이한테 관심을 갖냐면, 그 1, 2월에 우리 겨울방학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알죠? 내가 가끔 내 친구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영어 강사하는 내 친구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 아까부터 야 이건 수업을 하면서 계속 너무 닮았는데 그래서 아 이거 똑같이 생겼어 진짜. 야씨 걔 아들이니? 아들이긴 너무 큰데 아무튼 되게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헤어스타일도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야씨 깜짝 놀랐네. 아무튼 미안해 준영아. 나중에 내 친구 얘기해줄게. 너랑 닮았다 야. 아무튼 너 커서 영어 선생 될 거니? 아 싫어? 아무튼 아주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무튼 미안해요 헛소리해서. 자 이거 보면 암기하셔야 돼요. 접속사는 반드시 암기하셔라. 은승아 기억나니?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첫 번째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녀석이죠. 그거 말고? 봐봐, 은승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개가 똑같냐? 등위 접속사? 아니면 포함 관계냐? 주종 접속사예요? 야, 주종 접속사 좀 별론데? 민재! 종속 접속사. 은승 기억났어? 오케이.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죠?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 두 가지입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and나 or이나 but, and or but 이 세 가지가 등위 접속사예요. 자, 앞으로 문장 분석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우리 수업을 할 때 볼펜을 좀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하세요. 색깔은 최소한 3개여야 되고요. 3가지의 색깔이어야 되고 형광펜을 하나 준비하세요. 오케이? 꼭. 왜냐면 앞으로 내가 수업을 하면서 색깔을 좀 구분할 거예요. 구분해서 색깔을 쓸 건데 지금도 쓸 때 보면 아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쓰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하얀색으로 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노란색과 연두색을 동시에 쓸게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노란색이랑 연두색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색깔이니까.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온다. 이 시험에 나온다. 또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라 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과 주황색 두 가지를 쓸게요. 됐죠? 그러니까 너희는 최소한 3가지의 색깔을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봐봐. 내신 대비 할 때 뭐가 있을 거냐면 수업을 막 진행하다 보면 필기를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내신 대비 교재의 첫 번째 책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 범위 지문들이. 이해됩니까? 근데 요번에는 부교재가 비교적 일찍 선정됐기 때문에 부교재를 최대한 집어넣을게요. 최대한 집어넣어서 준비를 할게요. 그런데 시험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몰라서 일단 넣긴 할게요. 근데 시험 범위 안에 모든 지문들이 1권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책에 들어갈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1권에다가 모든 필기를 다 할 겁니다. 단 그 첫 번째 책이 시험 보기 전주에 펼쳐야 되는 책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대비 기간은 뭐냐면 쭉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한 권의 책에다가 모든 걸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시험 전주에 펼쳐볼 책, 그걸 만드는 게 내신 대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부 다 시꺼먼색으로 필기해놨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억 잘 해보세요. 우리 시험 전주에 펼쳐놓고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색깔 있는 펜으로 반드시 필기하시고 우리 그걸 약속을 하자고요. 오케이? 색깔 있는 펜을.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됐죠? 이렇게 할게요. 그럼 봐봐. 암기하세요. 오케이? 주황색으로 썼습니다. 암기하세요. 중요한 내역이야. 그러면 등위접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봐봐. 문장 분석을 할 때 접속사는 노란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접속사는 노란색으로 체크할 거야. 접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봐봐. 등위 접속사는 내가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등위 접속사는 정삼각형으로 할 겁니다. 왜? 양쪽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양쪽이 똑같다. 등위 접속사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내가 어떤 등위 접속사는 노란색으로 세모를 그릴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세모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좀 다를 건데 뭔 차이입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다는 건 그 뒤쪽에 동사가 동그라미 2번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동그라미 1번도 동사가 되겠죠. 즉 노란색으로 체크한다는 건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가끔 하얀색으로 체크할 겁니다. 그 하얀색은 뭐냐?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 명사야. 그럼 그 앞에도 명사겠죠. 그럼 이건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없어요. 맞습니까? 때로는 뭐 ing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ing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없으면 하얀색으로,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 종속 접속사가 있죠. 민재.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어떻게?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명사절은 이렇게 네모로 체크할게요. 이렇게 네모로. 접속사만 찾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접속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절은 꺽쇠 가로로 묶을게요. 이렇게 꺽쇠 가로로 묶어서 앞뒤에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어머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냐, 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너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영어 수업들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묶으세요. 밑줄 치세요. 수식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너희가 그걸 받아 쓰는 형태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선생님이 하시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잘하겠지, 그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냐, 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다. 요거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됐죠? 그런데 잠깐, 우리 이런 거 있죠.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래.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상규. 어떻게? 아, 상규란다. 상민, 미안해. 상민아. 상민,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뭐 있죠? 아, 좀 아닌 것 같아. 죽을라고. 외우세요. 요거 일요일에 같이 시험 볼게요. 오케이? 같이 시험 볼게. 알겠죠? 얼마 안 돼. 자, 한석. 그래. 외우세요. 지성. 그렇지. that. 그리고 what.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그렇지. 복합 관계대명사. 주황색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명사절은 이렇게. 형용사절은 이렇게 체크할게요. 형용사절은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릴 거고요. 괄호를 묶을 거고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할 거지. 그래서 괄호 묶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찾을 거예요. 훈아, 여기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선행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 모양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조금만 더. 그러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누구야? 다시. 주어 동사를 가진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그게 누구야? 그렇지. 그게 바로 관계사죠.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상민, 관계사의 종류가 뭐뭐 있죠? 요거 안 했었나? 봐, 상민 기억해야 돼. 중요해.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개예요.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상민 들어봤니? 오케이.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또 하나가? 그렇지. 맞아요. 관계부사. 이렇게 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한서, 관계대명사 공식이 뭐예요? 여기까지 와야지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용어에 다 있어. 관계, 대명사잖아.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예요. 한서, 관계 부사는 공식이 뭘까요? 접속사 플러스 관계? 그렇지. 부사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이렇게 체크할 거고, 부사절은요. 근데 사실은 형용사랑 부사가 하는 일이 비슷하잖아.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 줄게요. 헌데 부사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니까 괄호를 묶어주는 것까지만. 이렇게만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민기야, 이 접속사가 있잖아. 접속사랑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 접속사랑 비슷하네. 알아야 돼? 동우. 전치사. 제희 맞지? 그지? 제희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세요. 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문장 분석 해오세요 라고 하면 요걸 다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요걸 해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고 내가 할 때 내가 제대로 파악했네?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알면 문장 분석이 완벽해집니까? 아쉽게도 한 가지 추가.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 추가.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숨어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숨어있어. 눈에 안 보이는 녀석이 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녀석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숨어있는 접속사. 어떤 경우냐? 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왔을 때요. 명사, 동사. 요 경우에. 자,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명사, 동사야. 근데 이거 동사잖아. 정확히 동사 맞아요.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니까 얘가 주어져. 근데 주어 동사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장의 시작인데 앞에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명사 동사니까 뭔가 연결할 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접속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주어 동사 나왔잖아.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요 뒤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 명사가 하나 빠져 있죠. 그죠? 그럼 잠깐 이 명사 어디 갔어? 이 명사를 이 접속사랑 합치는 거죠. 맞아요.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다고? 여기 있네. 관계대명사. 근데 누구 자리에서 명사가 빠졌어? 목적어 자리에서 빠졌죠. 우리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민지 어떻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서 사라졌으니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 이 경우는 가로를 묶어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첫 번째, 명사, 동사 사이에 대시 숨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경우 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주어와 동사를 썼어요. 주어 동사를 썼어. 그런데 그 뒤에다가 내가 주어와 동사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주어 동사 뒤니까 여기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다.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건 왜 생략합니까?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 얘입니다. 이 녀석. 요 대신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꺽쇠 가로로 묶어주시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너희가 이제 문장 분석을 다 해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올게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 if you care. 네.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같이 생략돼요. 봐봐. 한서. 그러다 보니까 걔는 생략되건 말건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속사를 찾는 이유는 동사의 개수랑 맞추고 싶은 거지. 그냥 접속사 하나, 동사 하나 같이 사라졌어. 그럼 그냥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다시 봅시다. 동사 하나 찾았어요. 따라가 보니까 about something you may place greater value on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동사는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 몇 개? 한 개. 어디 있어요? 찾아. 어디? if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 이렇게 가로 묶어주면 되겠죠. 없어진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 in that area of concern 가로 묶어주시고. 됐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해석하기 쉬워진다고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당신은 많은 밸류를 둡니다. 어디에? 여기에. 오케이?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이렇게 하기 위해서. 됐죠? 잘라놓고 다음에 해석이 쉬워진다고요. 됐죠? 좀 더.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on yourself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is normal and useful. But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your self-worth suffers. 이렇게. 동사가 지금 몇 개? 동사가 5개예요. 동사가 5개니까 접사 몇 개? 4개. 지성, 불러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먼저. But. 오케이. 짜증이야. 자, 그리고 그지야. 바로 뒤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웬? 그렇지. 이렇게 뭐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닌데. 자, 웬? 됐죠? 그리고
여기 5월? 5월? 맞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맞아? 아니죠. 여기서 5월은 achieve,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또 지성 또 자, 요 대시요? 맞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해요. 이 대는 중요합니다. 여기 잠깐 필기. 우리가 대시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대시라는 단어를 만날 거야. 그런데 이 대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네모로 체크를 할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세모로 체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모로 체크한다는 것은 뭐냐?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모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관계 대명사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요. 오케이? 임 까먹었어. 준형? 임준형. 준형. 그럼 얘가 이 대를 만났을 때 네모로 체크를 할지 세모로 체크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뒤를 봐서.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너무 길어요. 더 쉽게,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이거죠. 관계 대명사라는 게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 명사 어디서 났어? 뒤에서 빼왔어. 뒤에서 빼다가 접속사랑 합친 거죠. 그러니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뒷문장을 보시면 돼요. 뒷문장을 보시고 그 뒷문장에서 빠진 명사가 뒷문장을 보고 그 빠진 명사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고요. 그 빠진 명사가 없으면 접속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준영, 그러면 요 대은 네모, 세모? 세모. 당연히. 왜요? 대 뒤에 동사부터 나왔어요. 됐죠? 그럼 주어 자리에, 여기 주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 얘는 이렇게. 대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접속사 하나 모자라요. 하나 더 찾아야 되죠. 어디요? 어디? 그렇지. The internal pressure 명사예요. you 명사예요. place가 동사죠. 됐습니까? 명사, 동사 여기요. 됐죠? 우리는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 가지 확인. 어떤 거?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는가? 네. place 뒤에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 pressure you place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그러니 you place on yourself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럼 동사의 개수랑 접속의 개수를 다 맞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 the internal pressure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가 주어예요. 그리고 is가 동사가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인 거예요. 됐습니까? 딴 거 when부터 여기 to you까지 묶어주시면 벗에 대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상민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괄호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좀만 더 할게요.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동사 두 개요. 잠깐만, 동사가 두 개? 여기서 잠깐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얘는 동사가 아닙니까? ed가 붙었는데 얘는 동사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설명. 동사 원형에 ed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동사 원형에 ed가 붙어 있으면 지을 맞지? 동사 원형에 ed가 붙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봐봐. 오케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와 비동사와 ed가 같이 나왔을 때가 수동태죠. 오케이? 우리는 그 비동사를 빼버린 거야. 과거 분사만 남은 거죠. 오케이? 수동태는 BPP니까 비동사를 빼고 그냥 뭐가 남는다? 여기는 과거 분사. 근데 지율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건데 과거 분사는 뭐다? 과거 분사는 수동이에요. 과거 분사는 수동. 현재 분사 능동. 됐어요? 잠깐만 다시. 수동이 뭐예요? 수동이 뭐죠? 수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썩을 했었는데. 수동이 뭐예요? 수동이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지? 그잖아. 그죠? 우리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표현이 잘 안 될 뿐이죠. 우린 그걸 모른다라고 말해요. 죽을라. 은승아, 수동이 뭐예요? 다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상이 주어 자리에 나온다. 우린 그 대상을 목적어라 그래요. 목적어 주어 자리에 나온다? 뒤에는 목적어를 앞으로 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수동이 됐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오케이? 이 명사가 없을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가능성은, 쌍민아, 동사원형에 ed가 있어요. 얘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걸 고민해. 그냥 ed가 붙었잖아. 과거는 동사일 수도 있어요. 상민 됐니? 근데 잠깐, 얘는 그냥 과거는 동사잖아. 그러니 얘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 뒤에 남아있던 명사 목적어를 앞으로 빼내면 이제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남아있으면 그냥 동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는요. based on. 얘는 없잖아요. 뒤에 전치사부터 나왔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 분사인 거죠. 동사가 아니다. 되셨죠? 그러면 동사는 지금 2개예요. 됐습니까? 동사가 2개. 접속사를 하나 찾아야죠. 지성, 어디? 이 웨더라는 단어는 어떻게 체크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전치사 뒤에 나왔죠. 전치사 뒤.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웨더는 이렇게 네모가 돼요. 왜? 웨더 여기 있잖아요. 여기 if나 웨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웨더부터 여기. 웨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for each of us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다음 좀만 더 가볼게. 좀만 더 가볼게요. 자, 뒤에 it is 동사.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동사 your stress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동사가 2개니까 도윤아 접속사를 하나 찾아야 되죠. 어디요? that. 이 that은 네모로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할까요? 아니죠. 봐봐. 뒤에 동사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동사의 왼쪽은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주어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없잖아요, 지금. 오케이? 여기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명사가 빠져 있으니 얘는 관계 대명사라고 보는 거예요. t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 그런데 잘 봐. 중요한 거 하나. create입니다. 오케이? 우리 선행사 찾기로 했잖아. 선행사가 설마 perform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perform은 동사예요. 오케이? 선행사 어디 있어요? pressure. 얘가 선행사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잖아. 되셨죠? 오케이? 써놓고 나서 보니까 it is 동그라미 치세요. 대세사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뭡니까? 그렇지. it is 때 강조구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이름이 뭐지? 도현이? 도윤?
이름 뭐라고? 도현. 야, 어떻게 도윤이라, 도윤아, 이랬을 때. 미안해. 도윤이, 도현. 아, 오케이. 야, 이름 너무 비슷한데? 자, 도윤. 진짜 도윤. 여기, 동사. 오케이? 여기에 동사. 오케이? 접사 찾으세요. 어디? 오케이, that. 이 that은 어떻게 표시할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리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을때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개 연결하시고 뭐다? 얘도 마찬가지로 강조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좀 더 가보죠.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more negatively,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동사 문장 엄청 긴데 동사 지금 하나.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접선 따로 없죠. 끝이에요. 그냥. 됐죠? 근데 여기 end는 뭡니까? 여기 end 나왔는데 항상 어디부터? 뒤에부터. 뒤에 보니까 even genuinely negative. 아하. positive 동그라미 1번. neutral 동그라미 2번. 네거티브 동그라미 3번.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보시면 된다. 됐죠? 여기 end가 또 있는데 여기서 end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C에 붙어서 as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as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어주세요. 그렇죠? 다음 마지막 문장이에요. When you see 동사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You are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요거 하나 잘 봐봐. 여기서 내가 are less likely to have까지 여기까지를 동사로 볼게요. 여기까지 동사. 아니 왜요? 그럼 비동사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하는 게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편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be likely to 라는 형태로 볼 거잖아. 어차피 같이 묶어서 볼 거니까 한 덩어리를 보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동사가 지금 두 개. 접사가 하나. 어디?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end는 뭐가 됩니까? end는 뒤에 보세요. 뒤에 your strength is. 동그라미 2번. 명사니까 situation 동그라미 1번. 됐죠? 마지막에 less likely to have doubt. 전치사 플러스 명사 as부터 distress까지. 여기야.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장 분석을 해오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정리. 문법은 단계별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오케이? 해석을 먼저 들이대지 않고, 최대한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풀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어는, 그 독해 같은 경우는 문장 분석이 먼저.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너희가 글을 읽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잘하는 거 말고 너희가 해석을 잘하고 너희가 지문을 잘 읽고 너희가 내용 파악을 잘하는 거.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거는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문법 그 독해는 영어에서 독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게 있죠. 준형. 임 말고 제희. 박제희. 쟤도 형 있니? 형 없어요? 정확히 2살 많은 경이고 얘랑 똑같이 생겼어. 형제인 줄 알았어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쌍둥이일 수가 없구나. 아무튼 제희 형 있니? 방금 물어봐. 야, 다 생각이 있어. 나 바보인 줄 알아. 기다려봐. 제희야, 형이 있니? 있어? 형?
제이야 있잖아. 형이 있어? 다 너희들의 표정 이거잖아. 저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 바보 새끼 이거잖아.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고. 한서 조심하라고. 봐봐. 한국어는 제희야, 형이 있니? 제이야 있어? 형? 있어? 형? 제이. 이렇게 물어봐도 말을 조금 정확히 하네? 라고는 하지만 다 알아들어요. 이해됩니까? 어순이 달라져도 한국어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치 도연아? 도연이 그러다 딴 생각하다가 너 다음부터 맨 앞자리 앉을걸?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너 여기 앉을 수 있어. 여기 프로젝터 바로 뒤에. 괜찮겠니? 집중하세요. 한국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똑같이 받아들인다고요. 어순이 달라져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어휘 중심적인 언어예요. 어휘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어휘를 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좁은데 여기다 쓸게. Tom loves Jane. Tom이란 단어와 loves란 단어랑 Jane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 Tom, Jane, loves. 이 두 개의 내용이 같습니까? 두 개의 내용은 달라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명사, 동사.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럼 위에 거는 탐이 제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인의 의견은 몰라. 혼자 짝사랑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탐이 제인을 사랑한다 그랬죠. 얘는요. 제인이 사랑하는 그 탐인 거죠. 이해됩니까? 탐은 몰라요. 제인이 사랑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의 기본적인 차이가 이런 거예요. 한국어는 구조보단 어휘가, 영어는 어휘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요. 아마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나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문장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 중에서 내가 단어가 약해서 단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단어가 너무 이렇게 애플 포도인가? 뭐 이러면 이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 그죠? 어느 정도의 단어만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구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어휘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 이건 착각.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문장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과제가 있어요. 일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까지 과제는 넘겨보세요. 어사이먼트가 되어 있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게 과제예요. 이 전체를 이 전체를 문장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지문이 뭐냐? 너희 교과서 1과예요. 교과서 수령하셨죠? 받았죠? 영어 능률 김 그죠? 1과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었죠? 그죠? 부교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할 건데 아무튼 요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그래 두 가지입니다. 앞쪽에 그 문법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뒤쪽에 문장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을 전부 다 해오시라. 그럼 일요일에 문법 문제 풀이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문장 분석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오케이? 끝날 것 같죠? 아니야. 지금 그 첫 번째 단락 있죠? 첫 번째 단락. 오케이? 페이지가 36페이지, 26페이지니? 26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있죠? 그 첫 번째 단락을 지금 문장 분석을 해보세요. 네, 좀 봐드릴게요.